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은 아스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공격수이자 미드필더 다재다능한 선수 하베르츠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다 대부분 키가 좀 작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카도 키가 크지 않죠. 마르티넬리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은케티아, 제주스도 원톱으로서는 키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베르츠가 아스날의 원톱으로 들어가면서 제공권을 챙겨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화이트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렸을 때 하베르츠가 계속 공 쪽을 쳐다보면서 헤더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공을 하베르츠가 거의 점프를 하지 않아요. 이게 키가 좀 크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베나이트의 크로스가 아주 매끄럽게 잘 들어왔고 살짝 뛰면서 머리만 싹 돌려가지고 헤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헤더로 싸워주는 이런 장면들도 하베르츠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제자리에서 똑같이 뛰어도 하베르츠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냥 키가 커요. 이런 거는 제대로 머리에 맞추지 않더라도 그냥 싸움해준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나이트라든지 키비오르라든지 살리바, 마갈량이스 뒤에 있는 선수들은 키가 커서 코너킥에서는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아스날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키가 되게 작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색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스날에서 전술적 가치가 있다. 공중볼 떨어뜨려 주기만 해도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고 안 풀렸을 때는 하베르츠 머리 보고 붙여주는 킥 같은 것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전반기랑 저거는 조금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몸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장면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장면인데, 근데 하베르츠가 원래는 한 이쯤에 있었어요. 그럼 이쯤에 있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코나테 앞쪽으로 들어와서 등을 져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주민규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를 바짝 낮추고 그냥 코나테 쪽으로 들어 누워버려요. 후반기에는 조금 더 와일드하고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몸 쓰는 빈도도 늘어났고 몸 쓰는 방법도 조금씩 깨닫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 이제 공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베르츠가 이거 보면은 그냥 코나테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거의 목을 조르듯이 이렇게 손을 쓰면서 붙고 있는데도 하베르츠는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이 공간에 공이 떨어지면 자기가 어쨌든 등으로 막아낼 수 있으니 그래서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디테일, 하베르츠가 오른손으로 이 유니폼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잡아주면서 코나테가 밀어내는 힘을 계속 유니폼으로 잡아 당기면서 버텨요. 또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볼이에요. 루즈볼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약간 뒷발로 이렇게 공을 앞으로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앞쪽으로 튀니까 아놀드하고 하베르츠 둘 중에 누구의 공도 아닌 상황 속에서 하베르츠가 또 다리가 길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오른발을 이렇게 쑥 넣어버려요. 그러면 아놀드가 다가오다가 하베르츠의 오른다리에 걸려버리는 거죠. 아놀드가 그대로 힘으로 밀어버리면 하베르츠는 좋은 지역에서 반칙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하베르츠가 공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아놀드가 결국은 하베르츠의 등을 바라보게 됐죠. 그런 것처럼 하베르츠가 몸을 잘 쓰는 능력이 또 후반기에는 많이 개선이 돼. 그리고 여기서 굳이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발 바깥쪽으로 툭 외대고루한테 내준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베르츠가 몸싸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몸을 쓸 줄 안다는 거는 원톱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좀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의 진또배기 장점, 이거는 뭔가 하베르츠만의 특별한 장점, 바로 그 지능입니다. 이거는 축구 지능은 사실 저는 배우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타고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전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하베르츠한테 로빙 스루 패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베르츠가 이 공을 잡고 이제 드리블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뒤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를 일단 넓게 몸을 펴서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베르츠를 뒤에서부터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뛰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수는 수비 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영상을 보면 하베르츠는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베르츠가 앞서 있던 상황이라서 자기가 스피드를 살려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수비가 오기까지를 기다린 다음에 수비가 와서 급하게 자세를 취하니까 여기다가 알을 까버립니다. 요런 거는 이제 그냥 타고나는 거다. 그 순간순간에 가랑이 사이로 공을 넣고 이 골키퍼와 1대1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 골키퍼는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사실 이 공을 내가 보고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각도를 좁히고 그냥 범위를 넓힌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몸에 맞기를 기다려야 돼. 그런 상황에서 하베르츠도 그렇고 잘하는 공격수들은 여기서 뭐 굳이 세게 차지 않습니다. 상대가 몸을 벌릴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하베르츠도 여기서 다시 한번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그냥 오히려 파워를 조절해서 탁 차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의 알을 깐 거예요.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훈련을 해서 키워지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고요. 웨스트햄이 이렇게 두 줄 수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공을 잡았는데 하베르츠가 여기 있는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이 사이 빈 공간. 이 사이 빈 공간을 보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수의 적극성.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쉬지 않는 공격수는 상대방한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요 좁은 공간이라도 찾아서 뛰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웨데고르는 그에 응해서 패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베르츠가 공을 잡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잡지 않고 뒷발로 바로 툭 내줍니다. 이게 대박인 게 순간적으로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바디 포지션, 내 몸의 자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하베르츠가 공을 잡았을 때 이 바디 포지션에서 여러분 공을 잡으면 하베르츠가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별로 없죠. 네, 공 잡아봤자 남는 게 없는 자리예요. 뭐 해봤자 PK를 얻거나 그냥 버티고 뺏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준다는 건 되게 지능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말고 다른 선수에 대한 움직임도 이해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 움직일 줄 아니까, 자기가 이 공간에 대한 기를 볼 줄 아니까 사카가 이렇게 움직일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카가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뒤로 내준다는 게 하베르츠가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자신의 바디 포지션이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선수의 움직임까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움직일 줄 아니. 네, 그래서 하베르츠가 이렇게 뒤로 내주고 사카는 여기서 왼발 열린 슈팅각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베르츠의 축구 지능이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이런 축구 지능 덕분에 아스날이 전방에서 되게 유기적으로 공격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스날의 상승세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베르츠의 전술적인 수행 능력 내지는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베르츠가 원톱으로 출전을 했어요. 여기 그 리버풀전에서 하베르츠가 원톱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서 이 3자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공을 잡고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수비들이, 그러니까 리버풀의 선수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베르츠는 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면서까지 앞으로 돌지 않고 그냥 자기 바디 포지션이 뒤쪽을 보고 있으면, 뒤쪽에 시야가 열려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냥 무리하지 않고 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시야가 열린 마갈량이스가 진첸코한테 주면서 진첸코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드리블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베르츠의 이런 움직임으로 진첸코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고요. 이 장면이 전술적으로 되게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센터백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다이크하고 코나테예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노라 하는 피지컬 좋은 수비수들이에요. 진짜 뭐 깡패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은 그냥 깽단이에요. 피지컬 깽단. 근데 이제 하베르츠가 물론 피지컬 크지만 이 깽단한테 두 명한테 붙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베르츠가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자기가 불리한 싸움을 안 한다는 거에서 이점을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베르츠가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리버풀은 이렇게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근데 하베르츠가 여기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원톱이잖아. 하베르츠는 원래
이 깽단이랑 놀아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하베르츠가 뭐다? 여기다가 수적 우위를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원톱이지만 여기 내려오면서 아스날의 숫자를 더 늘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술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얘네 세 명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싸움에서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자리에 계속 서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네, 하베르츠가 전술적으로 가치가 되게 높다. 그리고 이거는 하베르츠의 독단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르테타가 사전에 지시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피지컬적인 컨택을 최대한 줄여라. 너는 코나테하고 반다이크랑 최대한 줄이고 좀 뒤로 와서 쉽게 내주고 다시 움직여라. 너의 장점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하베르츠가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베르츠가 시즌 초반에는 막 메짤라자리 뛰면서 조금은 뭐 하베르츠의 장점을 풀로 이끌어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베르츠가 오히려 톱 자리에 서면서 톱같이 플레이를 안 했죠. 전형적인 9번 공격수처럼 막 비비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때렸다라는 미드필더적으로 뭐 때렸다라는 공격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베르츠만의 장점을 조금 더 살린 것. 그러면서 하베르츠가 또 살아나면서 전방 쪽에 되게 툴이 다양해지면서 네, 아스날의 공격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